많은 사람들이 아시탄가 요가는 정해진 시퀀스대로 수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파리브리타 파르스와코나사라는 동작이 있어요. 아마도 93년에 만들어진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과 6명의 제자들이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 파리브리타 파르스와코나사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원래는 이 동작이 90년대 초반까지는 없었다가 나중에 어떤 학생이 이 동작을 넣으면 어떠냐고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작이 추가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 동작은 원래 시퀀스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보통 백밴딩이라고 하는 이 동작이 있는데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의 첫 번째 학생들은 데이비드 윌리엄스와 낸시 길고프라는 서구 학생입니다. 이 낸시 길고프가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한테 받은 시퀀스 종이가 있는데 구글에서 낸시 길고프 아시탄가 실라버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라이머리 시리즈 마지막에 우르드바 다누라사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우르드바 다누라사는 어드밴스 A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가르쳐 주던 동작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프라이머리 시리즈 마지막에 이 동작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된 이유는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치던 요가원은 크기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12명의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이 많이 없었지만 나중에 학생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각각의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한 번도 어드저스먼트, 몸을 잡아주지 못한 학생들이 생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퀀스 끝날 때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를 넣고 학생들이 이 동작으로 기다리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도대체 이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 시퀀스는 어디에서 왔나? 크리시나마차레야? 아니면 파타비 조이스? 누가 가르쳤냐인데, 크리시나마차레가 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요가 마카란다, 요가 사나갈루인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 시퀀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라스와티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2012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사라스와티 선생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들은 대답은 이 시퀀스는 크리시나마차레에서 온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크리시나마차레는 강의를 할 때 계속 바뀌어 왔어요. 크리시나마차레의 평생의 삶이, 요가의 삶이 이만큼이었다라면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시나마차레가 마이솔에서 요가를 가르치던 것은 1945년까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였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 마이솔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왕이 있었고, 왕이 허락하에 궁전에서 크리시나마차레가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때는 10대 소년들을 가르쳤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파타비 조이스였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비케이스 아이엔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리시나마차레가 첸나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첸나이에서는 좀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었고, 나중에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시퀀스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리시나마차레 강의는 끊임없이 바뀌어 왔었고,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의 강의도 70년대와 80년대, 80년대와 90년대가 계속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바다 파트마사나라는 동작이 있죠. 모든 시퀀스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파트마사나를 하고 두 발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숙이게 되죠. 이 동작이 끝나면 두 손을 등 뒤로 짚고 가벼운 백밴딩을 하게 되죠. 그런데 70년대에 마크 다비 선생님과 조엔 다비 선생님이 배울 당시에는 이 백밴딩을 발을 그대로 두 손으로 잡은 채로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동작은 사실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제 스승님인 데이비드 로시 선생님이 배울 당시에는 이 동작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는 끊임없이 학생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수업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워크샵인지 아니면 일반 수업인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꼭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호흡을 5번만 하잖아요. 제가 가진 책 중에 이 아시탄가 요가라는 책이 있어요.
리노 미엘레가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의 허락하에 쓴 책인데요. 제가 가진 책은 세 번째 버전인가 네 번째 버전일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버전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2012년에 제 선생님 데이비 로시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이 책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 첫 번째 책에는 5번이 아닌 8번 호흡으로 적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데이비 로시 선생님한테 이 아시탄가 요가를 배울 당시에 제가 자누시를 시아사나를 할 때 데이비 선생님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5번 호흡하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5번만 호흡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데이비 로시 선생님을 가르칠 당시에 25번씩 호흡을 느리게 하면 자누실 샤사나를 40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자누실 샤사는 A, B, C가 있고 각각의 호흡을 아주 느리게 하다 보면 그게 40분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한 동작에 오래 머물게 가르쳤었다라고 해요. 저한테 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제 몸이 되게 뻣뻣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생님은 제 몸이 더 부드러워지길 바랬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배운 방식을 다시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련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성향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크리시나마차랴가 만들었는지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크리시나마차랴 책에는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시나마차랴 책에서는 빈야사 크라마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빈야사 크라마 시스템의 첫 번째 규칙은 시작할 때 사마스티티로 시작해서 끝날 때 역시 사마스티티로 끝내야 돼요. 사실은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가 이 빈야사 크라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는 여러분들이 수련할 때 항상 사마스티티로 시작을 해서 항상 사마스티티로 끝내야 해요. 리노 미엘레가 쓴 아시탄가 요가 이 책에 보면 자누실 샤사나 A, B, C는 22개의 빈야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언제나 사마스티티로 시작해서 사마스티티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회색 부분에 있는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시퀀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줄어든 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는 원래 10대 소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 같은 40대 남자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70대 할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래 시퀀스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드니에 있을 당시에 원래 시퀀스대로 수련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렇게 수련하면 최소 2시간 반에서 많게는 3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가 맞은 것 같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는 30살 정도였으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지, 솔직히 저도 지금 풀 빈야사 시퀀스를 원래대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빈야사 크라마라는 시스템은 크리시나마차랴에게서 왔고, 이 아시탄가 빈야사 요가도 사실은 빈야사 크라마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다만 정해진 시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 시퀀스는 원래 변형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리야나마스카라 A와 B를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A 5번, B 5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 영상에서 보면은 3번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선생님한테 배울 당시에는 A 5번, B 3번 이렇게 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3번 가르치기도 하고,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워크숍에서는 더 짧게 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5번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가를 수련할 때 몸이 부드러워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은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가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과 제 얼굴도 다르고 몸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몸에 따라서 강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는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할 때 하누마나사나, 앞뒤로 다리 찢는 시퀀스를 줬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아마도 그 학생은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파타비주의 선생님이 그 순간 이걸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 아시탄가 비냐사 요가의 역사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위보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